안녕하세요. 마케팅 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MPM 글로벌 한태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 뉴스들에도 이제 오픈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팡과 CJ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두드러진 한 주였는데요. 그 외에도 틱톡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TV 같은 다른 플랫폼들에서 마케팅적으로 좀 확장하는 뉴스가 있었던 저번 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뉴스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제 의견과 함께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뉴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TV 디지털 마케팅사 인수. 두 번째 뉴스입니다. 틱톡 사용자 50%가 게임 영상 시청, 마케팅에 유용. 세 번째 뉴스. CJCGV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 네 번째 뉴스. 쿠팡 CJ 확전 공정위 신고. 이렇게 네 가지 뉴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디지털 마케팅사 CCTD 인수.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TV가 디지털 마케팅사 인수를 통해 광고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디지털 마케팅, UX, UI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CTD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CTTD는 브랜드와 커머스를 결합한 이커머스 컨버전성 플랫폼 구축, 콘텐츠, 광고 마케팅, 그리고 기획, 프로모션, 브랜딩 전략 등 종합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광고 커머스를 기획하는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기준 319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이번 인수를 토대로 광고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TTD는 디지털 마케팅과 UX, UI 부분에서 AE, 디렉터, 플래너, 디자이너, 퍼블리셔 등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이를 통해 광고주 마케팅 오프에 따른 맞춤형 전략 기획과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홍보성 내용들이 좀 강해서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크리에이티브 활용한 광고 경쟁력 강화, 신규 광고주 풀 확대, 아프리카 TV의 중장기적인 광고 사업 역량 강화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풀이를 해드리자면 간단히 말해서 아프리카 TV 시청하실 때 광고가 나오는데 이 광고를 나오는 컨텐츠를 단순히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광고 구자나 확보하고 있는 지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한 매출 성장을 이뤄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비춰지는데요. 아무래도 동종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트위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에 비해서 아프리카 TV의 광고가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 이후에 분명히 내부에서의 컨설팅이라든지 자사 분석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아마 분명히 광고 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광고를 진행하시거나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좀 면밀하게 보셨다가 개편되는 광고들에 같이 편승을 하셔서 좀 탑승을 하셔서 함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틱톡 사용자 50%가 게임 영상 시청에 하고 있다. 마케팅이 유용하다. 뉴시스 기사입니다. 틱톡은 지난 20일 국내 게임 업계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인 틱톡 언더바 게이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업계 종사자들과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틱톡 내 게임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22년 한 해에만 틱톡 내 비디오 게임 관련 컨텐츠 조회수는 3조, 그러니까 3조입니다. 3조를 돌파했고 틱톡 이용자 중 75%가 틱톡에서 새로운 콘텐츠, 즉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발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견을 통해 틱톡에서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의 41%가 게임을 다운로드했고 그중 36%는 게임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주 총괄은 지난해 틱톡 사용자의 50% 이상의 다양한 형식의 게임 콘텐츠를 시청했다. 이처럼 추천 피드를 통해 다양한 게임 발견을 돕는 틱톡이야말로 게임사 마케팅 전략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틱톡 사용자들은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시태그를 통한 What's Next Gaming 트렌드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시태그 게임 에딧 이런 것을 통해 조회수를 총 4억 9,130만을 기록했다. 그리고 팬, 편집 영상, 2차 창작 영상 등을 배포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틱톡이 우리 광고는 어떤 걸 잘한다. 그 어떤 게 게임 컨텐츠다. 아무래도 게임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전반적인 게임 업체 특성상 AAA급의 타이틀류의 게임은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으로 많이 좀 죽은 추세고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부분 유료화, 인앱 결제를 통한 게임의 내 재화구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유저가 많은 곳에 자기네 게임을 뿌리고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틱톡이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냈고, 이를 통한 컨퍼런스나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으니 우리한테 광고를 맡겨달라라는 부분에 사실 자기 플랫폼 광고에 비슷한 기사였고요. 다만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종 업계라든지 유사 업종의 타겟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갖고 있는 군의 업체라면 한 번쯤은 틱톡 마케팅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CJ CGV 차별적 경쟁력 갖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CJ CGV가 광고 시장에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CJ CGV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 매출이 상반기 63% 크게 증가한 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로는 47% 증가한 수치다. CGV는 지난 21년 12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광고사업부문과 합병을 했고, 이후 극장 인프라를 통한 스크린 광고 외에도 5개 광고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다. DX 부분도 광고 사업에 힘을 보태가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21년 선보인 롯데백화점, 동탄점, 키네틱 LED 미디어는 공간 경험을 위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2년에는 롯데백화점과 잠실점에 크리스마스를 밝힌 외벽종을 설치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런칭한 더문 영화를 아나몰리 5개 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CJ CGV 단순히 이제 영화를 런칭하고 배급을 하고 상영을 해서는 수익성이 부족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에 있는 광고사업 부문과 합병을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 영화 업계가 5개 광고나 혹은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과 접점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합병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특히 CJ 내부에 OTT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추후 이 부분까지 확장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당장은 온라인 마케팅 상에서 체크할 부분은 없지만 한 번쯤은 그냥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본부장은 오랜 시간 극장 상영과 공간 사업자 노하우를 키운 미디어 플랫폼 사업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4분기부터는 인터랙티브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에 최적화된 광고 상품도 선보이겠다. 광고 상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명확한 내용이죠. 네, 자기들이 이제 판매를 할 만한 광고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니 여기 내부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나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집행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쿠팡 CJ 확전,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갑질, 공정위 신고, 한겨레 기사입니다.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 업계 1위인 CJ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24일 날 밝혔고요. CJ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뷰티 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뷰티 제조사를 압박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소위 말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이 햇반 등 납품 단가를 두고 CJ와 분쟁을 겪고 있는 점을 두어 두 회사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팡은 이날 오전 CJ 올리브영이 중소뷰티 혈몇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고, 쿠팡은 수많은 납품업체가 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납품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쿠팡은 올리브영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불법 행위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 점에도 피드백을 했습니다. 5월부터 공정위는 이미 시장에서 철수한 경쟁업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업체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의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올리브영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CJ 올리브영은 중소뷰티 협력사들의 쿠팡 입장을 제한한 바 없다. 쿠팡 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격적인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 쿠팡이 헬스앤뷰티 시장 1, 2위 업체인 올리브영을 견제하고 나선 거로 분석하고 있는데, 헬스앤뷰티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보통 독과점을 얘기할 때 30% 선을 현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올리브영은 70%입니다. 온라인 비중도 점차 늘어 현재 매출의 30%가 온라인 판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영도. 한편 일각에서는 쿠팡과 같은 CJ 계열사인 제일제당이 11월부터 햇반과 비비고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연결해 두 회사 간의 불편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확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기업 계열사를 둔 업체들끼리 다른 분야에서 지금 납품 단가라든지 아니면 공정 시비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국은 커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 위치에 대한 부분을 다른 2위, 3위 업체들 혹은 납품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분명히 시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 매출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일을 가져와야 하는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싸움을 걸은 거고, 온갖 법률적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이 들어오겠죠. 쿠팡도 CJ 쪽에 압박을 할 거고요. 어느 쪽이 먼저 백기를 들지의 여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경쟁을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CJ 올리브영과 쿠팡 두 업체 모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한 업체만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자사의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 판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기회죠. 마케팅 공격적으로 하실 기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쿠팡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드밴티를 줄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MD와 상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마케터 통해서 데이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광고주님 분들은 혹은 인하우스가 없다, 역량이 부족하다 하시면 대행사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4가지 뉴스 살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업체들 중에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확장을 꾀하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광고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나 이런 마케팅 에이전시로 확장을 할 경우에 충분히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확보를 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마케팅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맞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내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에서 자사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틱톡의 광고는 트위터나 메타에 비해서는 확실히 후발주자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신규 광고 콘텐츠가 어떤 게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이나 CJ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분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유통, 단순히 신고품 유통이었다가 이제는 뷰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확전이 더 될지, 업체들이 더 추가가 될지, 혹은 정부에서 중재안이 나올지 등 여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MPM 글로벌 한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